네, 안녕하세요. 15년차 피부과 전문의 청담일 피부과 대표원장 김병철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지금 눈밑이 어두워 보이는 게 눈밑 지방 때문인지 아니면 다크서클 때문인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오늘은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집에서 간단하게 이를 셀프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밑이 어두워 보이거나 뭔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보이면 나이도 많아 보이고 인상도 어두워 보이고 피곤해 보이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눈밑 지방과 다크서클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좀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좀 파악하고 계시면 내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쉽게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원인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눈밑 지방은 말 그대로 애교살 밑에 눈 밑부분이 볼록하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바로 눈밑 지방이 돌출되는 현상입니다. 눈밑 지방이 돌출이 되면 뼈에서부터 시작해서 피부까지 연결돼서 피부를 잡고 있는 유지인대라는 구조물이 얼굴에 몇 군데 지나가는데요. 유지인대가 붙잡고 있는 부분은 못 올라오고 눈밑 지방이 앞으로 돌출되면 상대적으로 인대가 붙어있는 자리가 꺼져 보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눈물꼬랑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눈물꼬랑이 신경 쓰여서 요새는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는 물질들을 주입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눈밑 지방은 해결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꺼진 느낌만 메꿔주는 방식의 치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해결하고 눈밑 지방을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치료를 할 때 처음부터 좀 제대로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눈밑 지방이 돌출되는 원인은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생각보다 우리 뼈의 변화가 굉장히 커요. 이 안와라고 하는 뼈가 자꾸 넓어지기 때문에 눈밑 지방을 밑에서 받쳐주는 구조물이 점점 부족해지면서 지방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소에 내가 눈둘레 근육 그리고 볼 정면에 우리 기분 좋게 미소 짓는 근육을 얼마나 잘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눈둘레 근육과 볼 정면의 근육이 힘이 약해지면 눈밑 지방 앞에서 막아주는 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눈밑 지방이 자꾸 앞으로 돌출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피부의 탄력이 감소하면서 눈밑 지방 앞에서 막아주는 조직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원인들 때문에 눈밑 지방이 자꾸 앞으로 밀려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앞서서 두 번째 우리 표정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눈밑 지방이 돌출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기분 좋게 활짝 웃으면 눈밑 지방이 거의 안 보이게 바뀌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내 눈 밑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게 눈밑 지방이 돌출된 건지 확인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울을 마주보고 서서 정말 기분 좋게 활짝 웃어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께 제가 한번 미소 지어 보시겠어요? 말씀드리면 중안면 근육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입꼬리만 옆으로 당기면서 김치 치즈하듯이 미소 짓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세요. 이런 분들은 중안면 근육을 사용하는 게 익숙치 않기 때문에 미소 지을 때 입꼬리를 옆으로 당기는 근육만 자꾸 쓰시게 되는 패턴을 가지고 계신 건데요. 정말 중요한 건 이 중안면 눈둘레 근육을 긴장을 하는 겁니다. 이 근육을 어떻게 긴장하면 우리가 정말로 기분 좋고 행복한 거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여기 볼 정면에 입체감이 살아나면서 눈이 약간 작아지면서 반달 모양이 되고 애교살이 커지게 되는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패턴의 미소를 지으면 눈밑 지방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던 분들도 근육이 쫙 긴장하면서 눈밑 지방이 깨끗하게 없어지거나 또는 굉장히 심하셨던 분들도 많이 좋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눈밑 지방을 집에서 셀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거울 보고 활짝 웃었을 때 눈 밑에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던 게 잘 안 보이게 바뀌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눈밑 지방이 돌출되어 있다가 내가 기분 좋게 활짝 웃었는데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게 안 보이게 바뀐다고 하면 이미 눈밑 지방이 돌출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눈밑 지방이 돌출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이거는 이제 시술적으로 밖에서 레이저를 간단하게 쏘거나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수술적인 방법, 대표적으로 우리 성형외과 가면 하안검 수술을 하시거나 또는 최근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하는 눈밑 지방 제거 이후에 구조를 복원하는 치료를 하시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술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눈밑 지방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눈밑이 뭔가 변화가 생기면서 어두워 보이면 다크서클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다크서클이 뭔지 이해하는 게 사실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다크서클은 눈 주위가 이제 동그랗게 어둡게 보이는 걸 다크서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크서클은 사실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이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밑이 어두워 보이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밑
눈밑지방이 점점 앞으로 돌출되면서 눈물가랑이 상대적으로 쑥 꺼져 보이게 되면 눈밑지방 밑으로 그림자가 지면서 눈밑이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생기게 되거든요. 구조적인 변화 자체도 다크서클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눈밑지방 돌출보다 다크서클이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눈 밑에 구조가 변형되는 것 외에도 두 번째 원인으로는 눈 주위에 실제로 색소 침착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 무의식적으로 눈을 자꾸 이렇게 간지러우니까 문지르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피부를 반복적으로 문지르다 보면 피부가 이런 외부 자극에 반응해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가 점점 두꺼워지고 색깔이 어둡게 바뀌게 되는데 이를 태산화라고 합니다. 아토피도 진단 기준이 크게 주 진단 기준과 부 진단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눈 주위의 색소 침착이 아토피 피부염의 부 진단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눈 주위에 색소 침착이 잘 생기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꼭 아토피 피부염이 있지 않더라도 눈 주위에 알러지가 있어서 뭐 비염이나 결막염이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자꾸 이렇게 눈을 이렇게 문지르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도 눈 주위에 색소 침착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 외에도 사실 이제 눈 주위에 색소 침착이 실제로 일어나는 색소 질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색소의 침착으로 인해서 눈 주위가 어두워 보이는 색소형 다크서클이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실제로 혈관이 발달하면서 푸르스름한 정맥 혈관이 이 얇은 피부 밖으로 비쳐 보이는 경우가 혈관형 다크서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정맥 혈관들이 푸른색으로 밖에서 보이게 되는데 뭐 한두 줄 있는 거 정도까지는 크게 신경 안 쓰이실 수 있지만 이게 좀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밖에서 봤을 때 이제 푸르스름한 다크서클이 굉장히 심해 보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혈관이 발달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생각보다 꽤 많은데 눈 주위를 싸고 있는 이 눈둘레 근육이 이 얇은 피부 바로 밑에 붙어 있는데 이 근육이 붉은색이거든요. 눈 주위 피부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붉으스름한 눈둘레 근육이 얇은 피부에 비쳐서 특히 여기 눈 꼬리 쪽에 빨간색으로 약간 검붉은색으로 어둡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시는 경우들도 다크서클의 한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크서클은 이렇게 다양한 현상들이 보통 한 가지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복합적으로 원인이 돼서 눈 주위가 어둡게 보이는 걸 다크서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당연히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눈밑지방이 돌출되면서 구조가 바뀐 경우에는 눈밑지방을 제거를 하거나 재배치를 하거나 이런 수술적인 방식으로 눈밑지방을 해결하는 방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색소 침착이 실제로 일어나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색소 침착이 생긴 원인을 먼저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눈 비비는 습관이 있거나 뭔가 알러지 있는 분들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알러지 약 같은 거를 꾸준히 복용하면서 눈을 자꾸 손으로 문지르는 습관을 일단 없애놓고 그리고 이미 색소 침착이 되어 있는 부분은 병원에 오셔서 레이저 토닝을 꾸준히 하시거나 집에서 홈케어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좋은 치료 중에 하나는 자극이 없다는 전제 하에 비타민 A 크림이나 비타민 C 세럼 같은 것들을 꾸준히 장기적으로 6개월, 1년 이상 사용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색소 관리를 잘하면 또 많이 밝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혈관형 다크서클이 있으신 경우에는 레이저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홈케어로 없앨 수는 없고 혈관을 잡을 수 있는 혈관 색소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장파장의 레이저를 이용해서 혈관을 없애는 방식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눈둘레 근육이 밖에서 봤을 때 붉게 비쳐 보이는 현상이 있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가지방을 소량 채취해서 아주 섬세하게 이식을 하면서 눈둘레 근육의 앞쪽과 피부 사이에 지방을 살짝 넣어드리면 이 근육이 밖에서 비쳐 보이는 것도 지방이 살짝 막아주면서 완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자가지방 이식을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거나 또는 피부 아주 얕은 공간에 녹는 실을 아주 섬세하게 깔아서 콜라겐이 점점 생성되면 눈둘레 근육이 비쳐 보이는 게 조금씩 완화되는 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크서클은 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우리 눈둘레 근육이 붉게 비쳐 보이거나 이제 색소 침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잠을 잘 못 자거나 피곤하면 우리 몸에 혈액의 산소 포도가 살짝만 떨어져도 근육이 약간 밖에서 봤을 때 붉게 보이던 게 더 검붉게 어둡게 보이거든요. 아, 내가 잠을 잘 못 자고 피곤할 때 눈밑이 더 어둡게 보인다고 하면 색소형 다크서클이라든지 눈둘레 근육이 밖에서 비쳐 보이는 다크서클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섯 번째, 피부가 여기 굉장히 얇은 부분인데 눈둘레 근육이 이렇게 동그랗게 쌓여져 있어서 웃을 때 피부가 이렇게 접히게 되거든요. 아코디언처럼 접히게 되는데 우리 여기 눈 밑에 잔주름이 원래 해부학적으로 자글자글하게 많이 보여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데 이제 웃을 때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탄력도 자꾸 떨어지게 되고 피부가 힘이 없어지는데 웃을 때 접힘이 심하신 분들은 피부가 이렇게 팽팽하게 펼쳐져 있을 때보다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잔주름들이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모이게 되면 눈밑이 더 어둡게 보이는 경우가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는 치료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집에서 셀프 체크를 할 때 밝은 조명 앞에서 거울을 마주보고 섰을 때 애교살 밑에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현상이 명확하게 보인다면 그건 눈밑지방에 돌출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크서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들이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눈밑이 어두워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 오셔서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꼭 진료를 보고 지금 내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고 또 이 상황에 맞는 어떤 치료들이 나한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눈밑이 어두워지는 경우에는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연세가 많아지실수록 뼈의 구조도 바뀌고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또 표정 습관 한국 분들 이렇게 중안면 근육 잘 쓰시는 분들 흔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렇게 복합돼서 눈밑이 어두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은 전문의에게 진료를 보고 적합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어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좋은 병원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예전에 영상 촬영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